처음엔 믿지 않았습니다. 한국에 오면 삶이 바뀐다는 말을요? 그저 과장된 소리겠거니 했죠. 하지만 제가 이 땅에 발을 디디고 처음 본 풍경은 상상조차 못했던 세상이었습니다. 거리에 웃음이 있고 식당에는 따뜻한 밥 냄새가 가득하며 밤에도 불빛이 꺼지지 않는 도시.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배불리 먹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 나라. 그날 밤 처음으로 눈물이 났습니다.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그 감정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오늘은 제가 한국에서 직접 겪은 울컥했던 순간을 여러분께 들려드리겠습니다. 한국 분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겠지만 저에겐 하나하나가 기적 같은 일이었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감사한 마음으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북한에서 태어나 자란 탈북민입니다. 한국에 온 지 벌써 몇 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매일매일이 충격의 연속입니다. 북한에서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여기서는 전혀 당연하지 않더군요. 반대로 한국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저에게는 기적 같은 일들이었어요. 길이 환하게 밝혀져 있고 아이들이 웃으면서 뛰놀고 식당에서 배부르게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며 아, 이게 사람 사는 세상이구나 처음으로 그렇게 느꼈습니다. 아무도 감시하지 않고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배불리 먹고 따뜻한 불빛 아래 잠든 그 밤 그냥 눈물이 나더군요. 오늘은 제가 한국에 와서 가장 충격받고 진심으로 울컥했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떤 것은 기쁨의 눈물을, 어떤 것은 슬픔의 눈물을 흘리게 했던 순간들이에요. 북한에서 살아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이야기들입니다. 한국 분들에게는 너무나 평범한 일상이겠지만 저에게는 하나하나가 소중한 깨달음이었죠. 이런 세상이 존재한다는 것에 감사하면서도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에서 따뜻했던 기억, 울컥했던 순간 있으셨다면 댓글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한국에 와서 제가 첫 번째로 충격받은 것은 누군가가 오늘 뭐 먹지? 라며 고민하는 모습을 봤을 때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북한에선 오늘 뭘 먹을까? 가 아니라 오늘 뭘 못 먹을까를 걱정했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이 오늘은 뭐라도 먹을 수 있을까? 였습니다. 쌀이 있으면 다행이고 없으면 옥수수라도 그것도 없으면 나무 껍질이라도 끓여 먹어야 했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삼각김밥이 줄지어 있고 라면도 수십 종류가 있더군요. 처음엔 너무 많은 선택지에 어지러웠어요. 이렇게 많은 음식 중에서 뭘 골라야 하지? 이런 고민을 하게 되다니요. 어느 날 길을 걷다가 초등학생들이 도시락을 먹는 모습을 봤습니다. 아이들이 웃으면서 서로 반찬을 나누어 먹고 남은 음식은 휴지통에 버리기까지 하더군요. 그 순간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북한에선 아이가 배고프면 그냥 운명일 뿐이었는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배불러서 음식을 남기는 모습이 너무도 충격적이었죠. 처음으로 한국에서 배부르게 밥을 먹고 잠자리에 들었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습니다. 배가 고프지 않은 상태로 잠이 든다는 것? 내일 아침에도 뭔가 먹을 것이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잠든다는 것이 얼마나 행복한지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게 사람 사는 거구나 싶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쁨과 슬픔이 동시에 밀려왔거든요. 이렇게 당연한 일상이 저에게는 꿈 같은 일이었으니까요. 한국에 와서 두 번째로 충격받은 것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자유롭게 말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북한에선 내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고발이 될 수도 있었거든요. 항상 주변을 살피고 누가 듣고 있는지 확인하고 조심스럽게 말해야 했습니다. 특히 정치적인 이야기는 절대 금기였죠. 김정은 위원장님에 대한 불만 한마디라도 하면 바로 관리소로 끌려갈 수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지하철에서 사람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누군가가 대통령이 왜 저런 정책을 했을까라고 말하더군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최고 지도자를 비판하는 말을 공개적으로 한다고요? 더 놀라운 건 아무도 그 사람을 신고하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이 맞아, 나도 그 생각이야 라며 동조하더군요. 그 순간 저는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지? 텔레비전에서 정치인들이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며 토론하는 모습도 신기했습니다.
북한에선 모든 사람이 같은 생각을 해야 하고 같은 말을 해야 했거든요.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 자체가 반역이었죠. 어느 날 시위 현장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피켓을 들고 자신들의 주장을 외치고 있더군요. 경찰도 있었지만 시위대를 잡아가지 않았어요. 오히려 질서를 유지하며 보호하고 있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죠. 만약 북한에서 이런 시위를 했다면 모든 참가자들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을 겁니다. 가족들까지도 연좌제로 처벌받았을 거고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건 그냥 자유가 아니라 사람의 존엄이구나 하고요. 자기 생각을 말할 수 있다는 것, 다른 사람과 다른 의견을 가져도 된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몸으로 느꼈습니다. 북한에선 내 목소리를 낼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누구든 자기 목소리를 가질 수 있더군요. 세 번째로 충격받은 것은 이곳에서는 정말로 노력한 만큼 결과가 따른다는 것이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저에게는 혁명적인 깨달음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해도 정해진 인생에서 벗어날 수 없었거든요. 태어날 때부터 성분이 정해지고 그 성분에 따라 살 곳도 할 일도 미래도 모든 게 결정되어 있었습니다. 노력은 의미가 없었죠. 저희 아버지는 정말 성실한 분이셨어요.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밤늦게까지 일하셨습니다. 농사일도 열심히 하고 당에서 시키는 일도 빠짐없이 참여하셨죠. 하지만 그 노력이 보상받는 일은 없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일을 시키더군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한국어 공부를 열심히 하니까 실제로 말이 늘었어요. 자격증을 따기 위해 공부하니까 정말로 자격증을 딸 수 있었습니다. 이런 당연한 일이 저에게는 기적 같았어요.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의 경험을 잊을 수 없습니다. 시간당 얼마씩 정확히 계산해서 급여를 주더군요. 일한 만큼 돈을 받는다는 게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아무리 일해도 배급량은 정해져 있었거든요. 더 놀라운 건 승진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일을 잘하면 더 좋은 자리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북한에서는 성분이 좋지 않으면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중요한 자리에 갈 수 없었는데 여기서는 실력으로 평가받더군요.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을 보면서도 감동했습니다. 열심히 공부하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고 좋은 직장에 취직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더군요. 북한에서는 공부를 아무리 잘해도 성분이 나쁘면 대학에 갈 수 없었는데 말이에요. 그때 처음으로 내가 하면 된다는 믿음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미래에 대한 꿈을 꾸는 것이 허영이 아니라 현실이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이런 희망이 있는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매일 느끼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충격받은 것은 가족과 함께 평범한 하루를 보내는 모습들이었습니다. 이런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탈북을 겪어본 사람만이 알 수 있을 거예요. 탈북 과정에서 가족을 잃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아버지를,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또 어떤 사람은 아이를 두고 왔죠. 저 역시 가족들과 헤어져야 했습니다. 언제 다시 만날 수 있을지, 아니 과연 다시 만날 수나 있을지 모르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가족들이 함께 저녁을 먹는 모습을 처음 봤을 때 너무 부러웠습니다. 아버지가 회사에서 돌아오고 어머니가 저녁을 준비하고 아이들이 숙제를 하면서 가족이 한자리에 모여 앉아 밥을 먹는 그 평범한 광경이 저에게는 꿈 같았어요. 북한에서도 가족과 함께 밥을 먹긴 했지만 그 분위기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항상 긴장 상태였거든요. 누가 듣고 있을지 모르니까 조심스럽게 이야기해야 했고 배급이 부족해서 서로 눈치를 보며 먹어야 했죠. 한국에서는 가족들이 웃으면서 대화를 나누더군요. 아이들이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부모님들이 그걸 들으며 웃고 걱정해주는 모습이 너무 따뜻해 보였어요. 주말에 가족들이 함께 나들이를 가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습니다. 공원에서 아이들과 놀아주는 아버지, 도시락을 싸온 어머니, 행복하게 뛰어다니는 아이들을 보면서 이런 게 진짜 가정이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밤에 가족들이 텔레비전을 보며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선전 방송만 나오니까 재미있게 볼 게 없었는데 여기서는 온 가족이 함께 웃을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많더군요. 가장 마음 아팠던 건 아이가 아플 때 부모가 병원에 데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아이가 아파도 병원비가 없어서 그냥 참고 견뎌야 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여기서는 부모가 아이를 위해 뭐든 해주려고 하는 모습이 너무 부러웠어요. 이런 평범한 일상이 저에게는 눈물 나게 소중합니다.
언젠가 저도 이런 가정을 꾸릴 수 있을까 하는 꿈을 꾸게 되었어요. 다섯 번째로 충격받은 것은 밤에도 불빛이 환하게 켜져 있는 세상이었습니다. 이런 풍경을 처음 봤을 때 정말 다른 나라에 온 것 같았어요. 북한에서는 밤이 오면 그냥 도시 전체가 멈춰버립니다. 전기가 부족해서 밤에는 대부분의 불이 꺼지거든요. 가로등도 거의 없고 집에서도 촛불이나 호롱불에 의존해야 했죠. 캄캄한 어둠 속에서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하는 그런 밤이었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밤거리는 완전히 달랐어요. 네온사인이 반짝이고 가로등이 환하게 길을 밝히고 편의점과 상점들이 24시간 문을 열고 있더군요. 처음엔 너무 밝아서 어지러웠습니다. 밤 12시가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길을 다니고 치킨집에서 야식을 시켜 먹고 노래방에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신기했어요. 북한에서는 밤 10시만 되면 모든 활동이 중단되거든요. 통금 시간이라 밖에 돌아다니면 큰일 났죠. 한강에서 본 야경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건물들의 불빛이 강물에 비치고 다리에 조명이 켜져 있고 사람들이 밤늦게까지 산책을 하더군요. 그 밝음에 처음엔 어지러웠고 곧 울컥했습니다. 여긴 밤이 무섭지 않은 나라더군요. 북한에서 밤은 항상 무서웠어요. 어둠 속에서 누가 지켜보고 있는지 모르고 밤중에 보위부가 집에 들이닥칠 수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밤에는 최대한 조용히 있어야 했죠. 그런데 한국의 밤은 따뜻했습니다. 24시간 편의점에 가면 따뜻한 음식도 사 먹을 수 있고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시설들이 있더군요. 심지어 밤에 응급실에 가면 언제든 치료받을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밤새도록 켜져 있는 불빛들을 보면서 이 나라의 풍요로움을 실감했습니다. 전기를 이렇게 많이 써도 되는 나라구나. 사람들이 밤에도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나라구나 하고 생각했어요. 지금도 밤에 창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면 감동이 됩니다. 이렇게 밝고 따뜻한 밤이 매일 반복된다는 것이 여전히 신기해요. 여섯 번째로 충격받은 것은 내가 벌어서 내 손으로 집을 마련할 수 있다는 희망이었습니다. 이건 그냥 부동산이 아니라 존재를 증명하는 공간이었어요. 북한에서는 집이 모두 국가 소유였습니다. 어디서 살지는 당에서 지정해주죠. 내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노력해도 내 공간이란 건 존재하지 않았어요. 평생 국가가 정해준 곳에서 살아야 하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부동산 중개업소 앞을 지나가다가 매물 광고를 봤는데 전세니 월세니 하는 말들이 신기했습니다. 내가 돈을 내고 살 곳을 정할 수 있다는 거죠. 처음 고시원에 들어갔을 때의 기분을 잊을 수 없어요. 비록 작은 방이었지만 그곳은 온전히 제 공간이었습니다. 문을 잠그면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제가 원하는 대로 꾸밀 수 있는 공간이었죠. 북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어요. 월세를 내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돈을 내면 이 공간을 쓸 권리를 얻는다는 개념이 새로웠거든요. 북한에서는 집세라는 게 없었으니까요. 물론 그 대신 배급도 없었지만요.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조금씩 돈을 모았습니다. 통장에 돈이 쌓여가는 걸 보면서 언젠가는 더 좋은 곳으로 이사갈 수 있겠다는 희망이 생겼어요. 내 노력으로 내 생활 환경을 바꿀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몰랐거든요. 어느 날 원룸으로 이사를 갔습니다.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화장실과 부엌이 딸린 제 공간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울었습니다. 이게 정말 제 집이구나. 아무도 허락받지 않고 들어와서 살 수 있는 공간이구나 하고 생각하니까 감동이 밀려왔어요. 집을 꾸미는 것도 재미있었습니다. 작은 화분 하나, 벽에 걸 그림 하나까지도 제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더군요. 북한에서는 김일성 초상화 외에는 아무것도 걸 수 없었는데 말이에요. 부동산 앞을 지날 때마다 매물들을 구경하는 재미도 생겼어요. 언젠가는 더 넓은 집에서 더 좋은 동네에서 살 수 있겠다는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이런 희망이 있다는 것 자체가 북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거든요. 지금도 제 집 열쇠를 만질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이 작은 열쇠 하나가 제 자유와 존엄을 상징하는 것 같아요. 일곱 번째로 충격받은 것은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은 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 언제든 도움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있더군요. 북한에서는 아프면 그냥 참는 거였어요. 병원에 가려고 해도 돈이 없으면 치료받을 수 없었고 약도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혼자 끙끙 앓다가 죽는 사람들도 많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달랐습니다. 편의점에 가면 24시간 언제든 필요한 물건을 살 수 있고 주민센터에 가면 각종 도움을 받을 수 있더군요.
복지관에서는 무료로 상담도 해주고 필요하면 생활비 지원도 받을 수 있었어요. 처음 감기에 걸렸을 때 동네 병원에 갔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진료해 주시고 약국에서 약도 쉽게 구할 수 있었어요. 건강보험이라는 제도도 신기했습니다. 국가가 치료비를 일부 지원해 준다니요. 119에 전화하면 응급차가 온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북한에서는 응급 상황이 생겨도 스스로 해결해야 했거든요. 응급차 같은 건 있지도 않았고, 있어도 일반 사람들은 이용할 수 없었죠. 경찰서도 다르더군요. 북한에서 보위부나 안전원은 감시하고 잡아가는 역할이었는데, 한국의 경찰은 시민을 보호해주는 역할이었어요. 길을 잃었을 때 경찰관에게 물어보니까 친절하게 알려주시더군요. 동사무소에서 받은 도움도 잊을 수 없습니다. 각종 서류 발급부터 생활 상담까지 공무원들이 정말 친절하게 도와주셨어요. 북한에서 관리일꾼들은 항상 위압적이고 무서웠는데 여기서는 시민을 위해 일하는 분들이었습니다. 탈북민 지원센터에서 받은 도움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어 교육부터 취업 상담, 심리 치료까지 필요한 모든 걸 지원해 주더군요. 혼자 온 타향에서 이런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고마웠습니다. 종교 시설들도 열려 있었어요. 교회나 절에 가면 누구든 받아주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상담도 해주고 도움도 주더군요. 북한에서는 종교 자체가 금지되어 있었는데 말이에요. 이런 시스템들을 보면서 이 나라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나라구나 하고 느꼈습니다. 혼자여도 두렵지 않고 어려움이 있어도 도움받을 곳이 있다는 안정감이 너무 소중했어요. 8번째로 충격받은 것은 아이들이 정말로 웃으면서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었습니다. 학교가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곳이라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북한에서 아이들은 공부보다 노동에 먼저 동원되었습니다. 농번기가 되면 학교 수업을 중단하고 농장으로 끌려가야 했죠. 겨울에는 땔감을 구하러 산에 가야 하고 군대에서 시키는 일들도 해야 했어요. 학교에서도 아이들이 굶고 얼고 맞기도 했습니다. 점심시간에 도시락을 못 가져온 아이들은 그냥 굶어야 했어요. 난방도 제대로 안 되어서 겨울에는 손이 얼어서 글씨를 쓸 수도 없었죠. 그런데 한국의 학교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등하교할 때 아이들이 웃으면서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모습이 너무 밝아 보였어요. 무거운 가방을 메고 있긴 했지만 그 안에는 미래에 대한 희망이 들어있는 것 같았습니다. 급식실에서 아이들이 따뜻한 밥을 먹는 모습을 봤을 때 눈물이 났어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배불리 먹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더군요. 북한에서는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거든요. 교실도 깨끗하고 따뜻했습니다. 칠판과 책상, 의자가 모두 제대로 갖춰져 있고 겨울에도 난방이 잘 되어서 아이들이 편안하게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이었어요.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대하는 방식도 인상적이었습니다. 때리거나 무서워하게 하는 게 아니라 격려하고 칭찬해주면서 가르치더군요. 아이들도 선생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편안하게 질문하고 대화하는 모습이 아름다웠어요. 도서관에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책을 읽는 모습도 감동적이었습니다. 북한에서는 읽을 수 있는 책이 정해져 있었는데 여기서는 아이들이 원하는 책을 마음껏 읽을 수 있더군요. 방과 후에도 다양한 활동들이 있었어요. 축구, 농구, 미술, 음악 등 아이들이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키울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았습니다. 북한에서는 모든 아이들이 똑같은 활동만 해야 했는데 말이에요. 무엇보다 아이들의 표정이 밝았어요.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이 있는 얼굴들이었습니다. 그걸 보면서 내가 다시 태어났으면 이런 세상에서 자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마지막으로 9번째로 충격받은 것은 내가 정말로 인간답게 살고 있다는 감정이었습니다. 이게 진짜 사람 사는 세상이라는 걸 온몸으로 느끼고 있어요. 북한에서는 항상 누군가의 감시를 받으며 살았습니다. 어디를 가든 무엇을 하든 보고하고 허락받아야 했죠. 제 의지로 선택할 수 있는 건 거의 없었어요. 모든 게 정해져 있고 시키는 대로만 해야 하는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감시 없이, 지시 없이, 명령 없이 제가 선택하고, 제가 판단하고, 제가 책임지는 삶을 살 수 있었어요. 이런 자유로운 삶이 가능하다는 게 매일매일 기적 같았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오늘 뭘 할까? 늘 스스로 정할 수 있다는 것부터가 달랐어요. 어디를 갈지, 누구를 만날지, 뭘 먹을지, 어떤 옷을 입을지 모든 걸 제가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직업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도 놀라웠어요.
북한에서는 당에서 정해준 일만 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일을 찾아서 할 수 있더군요. 비록 처음에는 어려웠지만 노력하면 더 좋은 일자리를 찾을 수도 있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도 자유로웠습니다. 북한에서는 누구와 친하게 지내는지도 신고해야 했는데 여기서는 제가 원하는 사람들과 친구가 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사람도 제가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제 생각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는 게 소중했어요. 정치적인 이야기든 개인적인 고민이든 누구든 제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진정한 소통이 가능한 삶이 얼마나 행복한지 매일 느끼고 있어요. 실수를 해도 괜찮다는 것도 중요했습니다. 북한에서는 작은 실수 하나가 큰 처벌로 이어질 수 있었는데 여기서는 실수로부터 배우고 다시 시작할 기회가 있더군요. 지금 저는 정말로 인간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존엄을 잃지 않고 꿈을 꿀 수 있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삶이에요.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직도 북한에 두고 온 가족들이 그립고 그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하지만 언젠가는 그들도 이런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때까지 저는 이 소중한 일상을 감사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것이 제가 한국에서 가장 충격받았던 9가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너무나 당연한 일상이겠지만 저에게는 하나하나가 소중한 기적이었어요. 오늘 뭐 먹지를 고민할 수 있는 행복, 하고 싶은 말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권리, 노력한 만큼 결과를 얻을 수 있는 희망, 가족과 평범하게 보내는 하루, 밤에도 환하게 밝혀진 세상, 내 집을 가질 수 있다는 꿈, 혼자여도 외롭지 않은 따뜻함, 아이들이 웃으며 공부할 수 있는 환경,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답게 살 수 있다는 감정까지 이 모든 것들이 저에게는 새로운 세상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이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고 있어요. 이런 세상에서 살 수 있게 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께도 고맙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어요. 다음에도 즐거운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시청하신 후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